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력 2년 다 채우기도 안 하는데 팀장이 되었어요. 어떡하죠?를 발표하게 된 노태환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호흡을 좀 짧게 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 계신 상무 형이 서울에서 파이콘 열리는데 같이 갈래 해서 저는 파이썬 하나도 모르는데 괜찮아 그냥 하면 돼 해서 일단 파티원으로 초대됐고요. 그래서 어제 숙소로 와가지고 형들이랑 이야기하는데 라이트닝 토크가 제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너도 해봐 이러길래 저는 파이썬 관련 경험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형들은 파이썬 관련된 거 아니어도 되길래 일단은 저는 하고 싶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 살고 있고요. 로아 팩토리라는 회사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경력은 1년 9개월째고요. 그래서 휴학 중입니다. 그래서 발표한 이유는 그냥 제 이야기 하고 싶어서 나왔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일단은 배경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제가 스타트업에서 일했는지 말씀드리면 겨울방학에 잠시 2달 동안 일할래? 라고 지인이 물어봐서 제가 면접을 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알고 보니까 아는 동생 2명이랑 같이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팀이 총 4명인데 인턴이 3명이었어요. 그래서 네, 일단 당하지 마시고요. 일단 갑니다. 그래서 피벗을 해서 제품이 없대요. 근데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데모데이까지 5주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야 되죠. 네. 근데 프론트엔드 2명, 백엔드 2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웹 개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를 하고 10일 만에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어요. 그리고 겨울방학 2달만 하려고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같이 온 동생들이랑 한 1년 동안 같이 하자 해서 그 4명이서 계속 하는데 3월 출시하고 8월에 출시를 해요.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1년 이상 더 할래? 라고 해서 저는 한다고 했는데 그 2명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로 돌아간다 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해서 개발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부산에서 뽑아야 되는데 진짜 구하기 힘들어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학생을 뽑아서 키우기로 해요. 근데 문제가 12월 말에 오는데 기술 스택을 2월에 변경하기로 해요. 이때. 네, 그래서 3월에 제가 갑자기 팀장으로 돼요. 네, 그렇죠. 네,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5월에 정식 버전을 출시하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네, 2명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쉼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1년 9개월 차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한데 일단은 팀장이란 직책이 약간 무게를 늘어서 제가 혼자 할 때나 자유로울 때는 새로운 기술 도입할 때 그냥 트렌드는 어떤지 이런 건 하나도 신경을 안 쓰는데 지금 이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러닝 커브도 되게 중요해서 팀원이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끔 외롭지 않게끔 케어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팀원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가장 낮은 실력이 가진 팀원 기준으로 속도가 맞춰진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팀원에게 적당한 책임을 주고 개발할 수 있게 풀어주는 게 가장 빨리 성장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제가 다 하려고 습관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팀장인 저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도 1년 9개월 차인데 사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부산은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거의 안 돼 있어요. GDG 부산을 옆에서 그 형들이 하시는 거 봤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열리는 컨퍼런스를 참가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커뮤니티에 노출을 시켜요. 그리고 회사에서 작성한 코드는 스타트업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솔직히 기업은. 근데 기술적인 요구가 되게 강해서 약간 내부적 구현 이런 걸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리액트 내부 구현을 까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간단한 수정사항이나 플리캐스트 기여도 했었고 리덕스 문서 오탈자나 이런 거 이사극을 계속 죽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부채는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 완벽하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사업이 성공했다 해서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 완벽한 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만들자 해서 하고 있고 근데 아직 사실 넘으면 안 되는 선이란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욕구사항이라 적어놨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이게. 네, 근데 기획팀을 믿고 갑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제 생각이고요. 30초 남았는데 네, 요새는 뷰 그리지 하니까 파이썬이나 텐서플로우 가지고 파이썬 하나도 모르는데 예제 코드 치면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소개를 잠시 하면 간편 전자계약 서비스인 모드사인이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파일을 업로드하고 마커나 서명 위치 지정하고 서명 참여자끼리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이 감사하게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저는 로아 팩토리에서 근무하는 개발자 노태환이고요. 감사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다음은 윤성수님. 차영훈님은 맨 마지막. 서정훈님. 왜 안? 네. 언제 시작하면 되나요? 지금 하면 되나요? 잠시만요. 준비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정훈이고요. 텐서플로우를 만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이제 TF 레코드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제 코드를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왜 TF 레코드를 좋아하고 왜 쓰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TF 공식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데이터를 입력받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밑에 주소가 있고요. 그거의 가이드에 대한. 네, 실제로 이런 방법이 올라와 있어요. GPU에 모든 데이터를 올려놓고 트레이닝을 합니다. 자, 장점은 물론 가장 쉽다는 거고요. 단점은 이게 터져요. 이게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 피딩이란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스홀더를 다시 따로 만들고 이제 데이터를 넥스트 배치해서 얼마만큼 받을 건지 이제 미리 지정을 해두는 거죠. 장점은 역시나 쉬워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안 터져요. 그 단점은 이 넥스트 배치 짜는 게 생각보다 귀찮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더 단점은 얘가 농땡이를 펴요. 그러니까 여기서 CPU가 인풋을 받을 때면 GPU가 멈춰 있어요. 그래서 농땡이를 피면은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스레드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GPU 유틸리티를 최대한 올릴 수 있게 이제 이런 방식의 코딩 방식이 있고, 실제로 이게 거의 표준처럼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좋아요. 그래서 TF 레코드에서 스레드가 따로 들어가서 보트넥이 일단 없고, 에폭 설정해주면 그것만큼 돌아주고, 셔플 설정하면 알아서 섞어줘요. 근데 요즘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올해 나온 페이스북 마스카시엔 논문인데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면 저런 마스크하고 바운드 박스를 쳐주는 건데, 이게 인스턴트 하나를 돌릴 때마다 이미지 넣어줘야 되고, 이 이미지에 해당하는 바운드 박스 4개랑 그거에 해당하는 클래스 라벨의 리스트들,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맵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슈퍼바이스 러닝에서는 이제 페어드 데이터셋을 묶어서 어쨌든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태스크는 꼭 이렇게 하나가, 아시다시피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가 이렇게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되게 다양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은 언라벨 데이터하고 라벨 데이터를 분리해야 된다. 도메인 트랜스퍼는 언페어드 데이터셋 2개 이상을 모두 써야 된다. 그리고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셋도 당연히 나눠야죠. 그래서 난 빨리 실험하고 싶은데 아이오 코딩 하다가 날 다시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좋을 것 같았어요. 목적에 따라서 페어드 되어야 하는 데이터를 묶어서 한 개씩의 파일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마침 보니까 TF 레코더라는 게 이제 문서, 그 아까 전에 봤던 리딩 데이터 거기 안에 가이드 안에 있고, 근데 이제 짤막하게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눌러보니까 API, 바로 API 닥스로 이동하더라고요. 설명이 아무것도 없고 이걸 왜 쓰면 좋은지. 그래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TF 레코스는 TF 전용 바이너리 데이터 포맷이고, 이제 텐서플로우를 써보신 분들이면 이제 구글에서 나온 이제 프로토버프 이런 걸 좀 아실 텐데, 그런 이제 포맷으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바이너리 포맷입니다. 그래서 단점은 API 가이드 튜토리얼 내용이 제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거에 대한 이제 바이너리 포맷이니까 인코딩, 디코딩 모듈 짜기가 굉장히 귀찮았어요. 장점은 이거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모듈만 딱 한 번 찾으면은 일관적으로 이제 페어드 데이터를 위한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페어링 되어야 되는 데이터 구성이 해결되고, 그리고 이제 인코딩하고 디코딩 모듈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이 바이너리 데이터를 만들어두면 그 이후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그제프를 넣어놨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쭉쭉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래퍼를 짜주고 이제 프로토버프로 이제 넘겨주는 코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죄송해요. 일단 넘어갈게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트레이닝 데이터셋하고 라벨 데이터셋을 이제 묶어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단 두 개의 파일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리더를 반대로 이제 디코딩하는 모듈을 이런 식으로 짜준 다음에 트레이닝 할 때는 이제 이 리더만 딱 받아가지고 피드합니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은 뭐 피드 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이제 읽어주면서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TF 레코드를 쓰니까 지금 여기서 있던 것들이 그냥 데이터셋 하나씩 TF 레코드셋 하나씩 뱉어주면은 바로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이제 모듈화가 된다는 거고요. 예, 감사합니다. 해피 김선미입니다. 네, 다음은 황혜경님 발표하겠습니다. 나와라. 시작. 네. 우리 함께 고기 구워 먹을래요라는 제목으로 라이트닝 토크를 진행할 하이브 아레나의 황혜경입니다. 저는 3년 전에 코워킹 스페이스를 시작했는데요. 코워킹 스페이스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매회 6회마다 정말 6회를 먹고 그리고 이제 어린 주니어 개발자들이 그 개발 모임을 하고 이런 개발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그 멋진 개발자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날 기회들을 운이 좋게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온 멋진 개발자분들도 정말 많이 만났는데 그 아래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저런 회사에서 일을 했거나 지금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회사를 나와서 자기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앞에서 말하는 이런 개발자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자신의 일에 대해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불편한 거 해결하면서 배운 건 또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되게 멋진 문화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 너무 매력 터지지 않나요?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호응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파이콘에 이제 발런티어로 활동을 했고 올해에도 지금 자원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이런 유사한 내용으로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라이트닝 토크를 하고 계속 이런 멋진 분들 주변에서 맴돌고 있어요. 근데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친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이렇게 성장하는 문화도 같이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일하는 공간을 운영했다면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걸 같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살아보려고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벌였습니다. 국내외 개발자들이 함께 사는 코리빙 하우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원에서 강아지 뛰어노는 정원에서 삼겹살도 같이 굽고요. 옥상에서 기술 지식도 나누고요. 거실에서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같이 살면서 놀고 먹고 마시다 보면 혹시 아나요? 채용의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함께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지도. 저는 옆에서 그분들 사이에서 덤으로 코딩 좀 배울게요.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으세요? 반응이야. 네. 지금 2층 단독주택을 저희가 뭐 매매할 수는 없고요. 임대를 했고요. 정원도 있고요. 옥상도 있어요. 2층 테라스도 있고요. 그래서 정원에서 저는 상추도 키울 거고요. 지금 이런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개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단기로 머물 수 있는 분, 좀 장기로 머물 수 있는 분 9월부터 일단은 오픈을 해서 가 운영을 한 3개월 동안은 하려고 그래요. 우리 같이 살아요.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궁금하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전 여러분들을 물지 않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아첸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No, yeah, this was it. Yeah. Go. Okay, thanks everyone. I'm singer. I cannot speak Korean very well, so unfortunately I can speak in English. So we're pretty enjoying it, and
First of all, I want to thank the organizer of the PyCon Korea. It gave me the chance to help them and also help your audience. So this time, I want to share some experience I learned from the Force Asia. I joined the Force Asia from this year. I heard from the Force Asia since the hometown. Sorry, I cannot pronounce the name, but sorry, the HP, calling HP. So HP introduced this one, and I want to share this one for you guys. I believe all of you are very talented and very expert. But this one is very good for the entertainment or for the entry level for basic student. So I want to introduce some project of the Force Asia in GitHub. The first of all, I'm going to introduce them. So this one is very quickly to pass by. Yeah. So if you want interested, yeah, please take picture. Okay. Okay, sorry. So now I want to introduce the because this one is introduced how success also how we work at the Force Asia in present years. The Force Asia is founding from the 2009 is from the Finland, and the founder of the Force Asia is Mario and HP. They've met each other at Dubai. They think this is very impressed why there are not so many open source community in Asia. So they want to create some community for introduce the open source software. Then they will create some project like this one. You can see the all project is already released in the GitHub. So if you're interested about any project of them, you can see the GitHub. GitHub is /Force Asia. There are many useful tools, so you can use them, and also you can learn how to create some tools for them. Especially, I want you to introduce some of them. This one. Also, sorry, this one is a coding project for the Force Asia also cooperation with the Google. The Google has a project called Summer of Code. The Force Asia and the Google has already holding the Summer of Code since 2015. So if you're interested about the Summer of Code, you can find this one, and also you can go search Summer of Code. Then it will be showing the Google and also showing the Force Asia. And also I want to do this one. Sorry. Some projects mean the Evenia. The Evenia is open source service. So if you want to create an event, it's easy. But of course, in Python, we're using Django Flask. It's more easier, sorry. But I want to use today because this Evenia is already total solution. It can be created account and the storage like the MySQL. So if you don't know anyone how to create an event, you can follow this one. The HTTP evenia.com is already production, so it's no problem for use them. Or you can search in the Google GitHub. It's a total open source. You can search that and you can learn from the GitHub. And second one is the AI chatbot. The AI is very popular now, and also they want to introduce how to create a chatbot by yourself. And this chatbot is not only connect to the web service like the Google, GCP, or AWS, or Alexa, or the Microsoft, Luis, or Bravo. They created a chatbot by themselves. And first of all, is using some search engine or some service is already provided. So if you want to create your own chatbot, you can use this one, and you can reference to how to create one. And third one is more interesting about is the hashtag search engine. If you interested about the popular topic in the Twitter or Instagram, you can use this one. They can create the most popular hashtag for you. So it's quite interesting, yeah. And otherwise, this is the presentation I present at Taiwan. So this one is a joke. So I translate more quickly. This talking about how the Java engineer is working down. Yeah. Anyway, if you can understand the Chinese, yeah, please enjoy that. If you don't, it's a joke. Thank you. Okay. Okay, so I want to show is the next one is your idea. Yeah, because now we are living in the earth and we live in the world. So everything is connected to each other. So I think the Korea is very powerful and very technical country. So, but now you want to connect to the other side, other country. So it's one, Force Asia is also the part of project for the global project. So if you're interested about how to connect the world, this one probably is for the easy way to connect the world. So,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지금 라이팅 토크 발표자분들 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에서 건너뛴 차영호님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좀 빨리. 네, 발표자분들 다 왼쪽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쪽으로.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예, 저는 차영호라고 하고요. 이번 파이콘 주제인 백투더 베이직을 좀 패러디해서 백투더 로레벨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파이썬 코드가 수행되는 동안 파이썬 VM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것들이 왜 파이썬 프로그래머한테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어려운 거 말고 간단하게 헬로 월드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헬로 월드 코드가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C 코드로 한번 바꿔보면은 이렇게 약간 좀 양이 늘어나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 좀 보기 힘드니까 한 줄 한 줄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파이썬 코드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지만 파이썬 VM이 구동되는데 뭔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A라는 변수에 hello라는 스트링을 할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B라는 변수에다가 world라는 스트링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와 B를 더해서 C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이썬 코드는 이제 끝이 나지만 그 이후에 이제 파이썬 VM에서 이때까지 할당한 파이썬 오브젝트를 할당했던 걸 해제를 하고 파이썬 VM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딴 그 파이썬 VM이나 메모리 할당 같이 복잡한 거는 다 제열시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자열 2개를 더 있는데 문자열이 합쳐졌어요. 아까 전에 제가 문자열 오브젝트 2개에 대해 가지고 파이넘버 헤더라는 것이 호출이 된다고 적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 파이썬 데이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지금 여기에다가 제가 그 파이썬 기본형들이 각각 이 파이썬에서 제공한 데이터 모델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대충 그 나열을 해놨고요. 이 중에서 스트링은 시퀀스라는 데이터 모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 모델에 대해 가지고 파이썬의 기본 연사자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약속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이제 파이썬 오브젝트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물론 숫자에 대해서 더하기나 곱하기를 하면 말 그대로 산술적인 연산이 되는데, 스트링에 대해서 더하기나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스트링을 더하거나 곱할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에 스트링이 연결이 되거나 그 문자열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은 이제 파이썬 코드를 보고 그 파이썬 코드가 실제로 VM에서 어떻게 되는지 대충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빨간 약을 이제 네오가 먹고 뭔가 사람이 좀 변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머가 이제 뭔가 좀 변하게 돼요. 이런 걸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파이썬 코드에서 대표적인 안티 패턴이거든요. 예, 보통 스타일 가이드에서 보면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대로 쓰라고 합니다. 지금 밑에 언급해 있는 거는 이제 구글에서 배포하는 코딩 스타일 문서인데, 그냥 뭐 이게 좀 더 보기 쉽고 뭐 에러도 적고 뭐 빠르다고 합니다. 그 문서만 보면 그러긴 하겠는데, 이거를 이제 파이썬 프로토콜 오브젝트 프로토콜에 대비를 해보면 이제 네오가 이 빨간 약을 먹고 모든 사물을 이제 바이트 코드로 보게 되잖아요. 예. 실제로 이 해당 코드가 C 코드로 변하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실제로 동작은 완전히 동일한데 수행되는 코드들이 이렇게 많이 달라져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러한 그 데이터 모델과 그 오브젝트 프로토콜 알게 되면은 뭔가 파이썬을 이제 좀 더 파이썬스럽게 자연스럽게 작성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슬라이드는 나중에 뭐 파이썬 코리아나 그런 데 배포를 할 테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더 파이썬스러운 코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추천. 네, 김민호님. 바로 밑에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대학원생 김민호라고 하고요. 저는 맵플랜 라이브 시행착오라고 적어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맵플랜 라이브 삽질이죠. 그냥 들어가서 보기 전에 맵플레이브에 대해서
플렉 라이브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면 그 일반적인 그 파이서닉하게 그 매트랩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건 예시인데요. 그 매트랩 라이브 홈페이지에 있는 예시예요. 1000개의 2차원 좌표를 찍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X축, Y축 그거를 히스토그램으로 보여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삽질들을 했나 하면요. 인터넷에 찾다 보니까 제가 만들고 싶은 기능에 관련된 튜토리얼 비스무리한 거,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자료를 찾았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도에 마킹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해가지고 그 수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행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첫 번째 거 같은 경우 오픈 스테이트 맵에서 지도를 가져오는 방식인데, 이게 이 튜토리얼을 만드신 분께서는 그 좌표 두 개를 이용해서 그거를 익스포트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오픈 스테이트 맵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 너무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요청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막고 타일별로 요청을 하게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였냐면,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컬러풀한 사진을 보여주기 원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게 지금 삽질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이런 식으로 CV2를 임포트 해가지고 그걸 IM 리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회색조로 변조를 해가지고 보여줘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회색조로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그 회색조 변조 부분을 주석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컬러풀한 사진을 제가 보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블루톤의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단 두 번째 것부터 어떻게 해결했냐 말씀드리면, 그 맵플랜 라이브 이미지 관련된 튜토리얼이 있거든요. 그 도큐먼트를 찾아보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IM 리드를 쓰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냥 그 CV2 IM 리드 한 거하고 같은 효과가 나요.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IM 쇼를 했을 때 그 컬러풀한 상태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다는 거고, 결국 도큐먼트 읽어보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거니까 바로 해결이 됐죠. 근데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넓은 범위의 지도인데, 이거를 타일별로 한 장 한 장 조그맣게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강남구 지도를 보여주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한 장만 불러오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리퀘스트를 써가지고 그 주소 값을 결국 일단 기본적으로 타일 좌표 값하고 타일 간의 호환 같은 경우에는 오픈 스테이트맵 위키를 찾아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일단 좌표를 이용해서 어느 타일에 그 좌표가 있는지 그건 바로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각각의 타일들이, 저는 강남구를 원하는데 단지 코엑스 파트만 한 타일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넓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삽질을 좀 심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엄청 길어진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9장의 사진을 불러오고요. 그 9장의 사진을 모자이크 퍼즐 맞추듯이 일일이 다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맞춰놓은 거 위에다 베이스맵이란 거, 맵플랜 라이브 호환되는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그걸 표시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컬러풀하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지도 9장 위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제로 썼던 게 도쿄 지하철 이용객 수를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국 지도에 똑같이 서울 오픈 데이터 이용하니까 가능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삽질을 했는데, 이유는 이거를 라즈베리 파이에서 구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맵플랜 라이브 파이 플러시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티클이 아닌 다른 걸 이용해가지고 그런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유즈 메서드 이용해가지고 해결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이게 제가 참고했던 사이트들이고 소스 코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제가 활용하게 하는 걸,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발표 끝나고 기념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the last one, the first one. Okay. No, this is it. Yeah, this is my first. Okay. Let's go. Hello, my name is Jiří Suchan. I'm from Czech Republic, which is the country highlighted with red color on the map. I work for Kiwi.com, which sell flight tickets with some nice bonuses, like if you're gonna miss the flight, we will book another one for you for free. And my talk is called Even More Landmines and Stuff. It's inspired by the great talk I saw yesterday, which was called Python Landmines and Gotchas. And the moral of this talk is that you should probably use Python 3. I will start with something simple, which is actually something related to the topic of this PyCon, back to the basic, and no one knows about it, like not everybody knows about it, and I think it's cool thing. So if you have for loop, and the collection you want to actually loop through is empty, you can add else statement to the for loop, and in case the collection is empty, as in this case, it will be actually triggered. So in this case, the output of the program would be nothing in there, which is quite nice. Now something more serious. So let's say you have this class called foo, and there's a property called bar, and in there you have variable which is none. It should be probably dictionary, and if you will try to call a get on the none variable, it will actually raise attribute error. And for some reason there's also overridden magic method getUtter. So I would ask you what's gonna be output of this program, but for some reason I feel like I don't have time for it, so I will tell you. The output of this program will be actually bare magic. It won't raise attribute error, but for some reason there will be called the magic method getUtter, which is, in my opinion, quite strange. So the moral of this, you should not combine getUtter and property and attribute error and some other stuff as well. Next example is the relativity of the truth. In Python 2 you can actually do this thing. You can assign value of false to a value to the constant of true. So in this case the output of the program will be not really. You might ask, is this even useful? And the answer is yes. You can use this to prank your colleagues. So if you will put this in your library, and someone will import everything from your library, they will have a good time debugging their code. And the moral is, use Python 3, because unfortunately this is already fixed in Python 3. So if you want to prank someone, you should hurry up. Yesterday there was also mention of something what's called infinity. It's constant, which is basically larger, higher than every possible number. And you can ask, is inf Bayesian? No, the answer is not. There's also a thing which is called ellipsis, and it's actually higher than infinity. What is it? If you will create a list and you will insert the list into itself, you will actually see that there are 3 dots, which is actually the ellipsis. So if you will print the ellipsis, you will see that it's actually the list containing itself again. So is this the biggest thing? No, it's not. Actually, exception is bigger than ellipsis. You might ask, what? But that's not even the question, but you will be still right. So the moral is, again, use Python 3. In Python 3, if you will compare these things, it will actually raise type error, and the same if you will compare exception and ellipsis, it will also raise type error. And you can, in Python 3, you can actually use ellipsis as 3 dots, which is a nice new thing. And have you ever seen this thing? I will answer again myself, but have you seen this thing? It works like this, like if you will pass some arguments which are expected, but you won't pass another arguments which are not expecte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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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ill raise this error. And if you will use Python 3, it gets much better error message. So the moral is you should probably use Python 3. And finally, this is a final thing,
if you will use a final statement, it will override the return value of your function, so this might be a bit tricky. So to summarize it, you should provide Python 3. 감사합니다. 끝나고 기념 촬영 있으니까 남아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로파이썬 2017년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오전에 그 대선 후보 TV 토론 쪼개기로 발표를 마친 이홍주라고 하고요. 이게 액셉트된 메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실패한 메일도 있겠죠. 제가 그것도 받았는데요. 왜냐면 제가 이 Running Your Broadband Network at Home이라는 주제로 또 하나 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까였습니다. 근데 왜 왼쪽에 제 물음표가 있냐면 저도 이거 좀 의외라기보다는 사실 까인 게 액셉트되기를 바랬었는데 왜냐하면 같은 주제로 그 전달에 유로파이썬에 액셉트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달 초에 유로파이썬에 갔다 왔고요. 그래서 이 유로파이썬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떤 사실관계들까지 설명을 드리면 7월 초에 9일부터 16일까지 있었고 이게 말하자면 유로파이썬이라는 게 마치 파이콘 APEC 같은 성격인 거잖아요. 작년에 우리 했었죠. 그리고 올해는 말레이시아에서 있어요. 이번 달 말에 혹시 가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유로파이썬 17년 행사가 유로파이썬 컨퍼런스의 16번째 행사래요. 꽤 역사가 좀 있죠. 올해는 리민이라고 오른쪽 하단에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근데 이게 되게 꽤 큰 휴양 도시, 해변 도시여가지고 호텔 값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사람도 엄청 많고 저는 그렇게 큰 해변가는 처음 봤어요. 걸어도 끝이 안 납니다. 물론 엄청난 비키니들 막. 그리고 이 장소, 이 팔라 콩그레스 이디 리민이라는 게 이런 우리 저희 코엑스하고 비슷해요. 규모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지하에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트랙볼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움직입니다. 굉장히 힘을 많이 들여야 되지만 막 굴리면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힘을 꽉 주면은 멈추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트랙볼이에요. 네. 그래서 7월 9일, 16일까지 8일간 행사가 있었고 9일은 비기너스 데이하고 장고걸스 행사가 있고 메인 컨퍼런스가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그리고 15, 16일이 스프린트 그 중에 콜로케이션 파이데이터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세션을 넣은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수목금 이렇게 같이 콜로케이션 돼서 있었고요. 세션 개수는 전체 200개가 넘었고 그 중에 150여 개가 일반 톡이었죠. 발표자만 해도 180명이 넘었는데 그 참가자들은 50여 개국에서 1000명이 좀 넘게 왔습니다. 우리 파이콘보다 적어요. 그런데 보세요. 발표자가 180명이 넘잖아요. 6명 중에 1명은 발표자라는 거예요. 네. 진짜 이 배지 색깔이 스피커로는 파란색으로 다르고 일반 사람들은 노란색이었는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다 스피커예요. 그만큼 참여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또 5일씩이나 하니까 그만큼. 근데 참여가 높다라는 걸 또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텔레그램 채널에 470명이 가입을 했어요. 지금도 한 450명이 남아있거든요. 지금도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고 하고요. 이거를 노티피케이션을 켜놓으면 컨퍼런스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울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얘기하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또 얼마나 참여하기를 좋아하냐면 소셜 이벤트가 이제 금요일에 톡이 끝나고 목요일 저녁 때 해변가 식사를 뭐 추가 비용을 좀 내면은 뭐 이렇게 밥 먹고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450명씩이나 갔어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목요일에 행사 끝나고 금요일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바지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일까? 근데 그날 저녁에 마지막 이제 라이트닝 토크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바지 입은 사람이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제 행사에 갔다가 술을 많이 먹고 밤늦게 해변가에서 수영하려고 옷 벗고 들어갔는데 이탈리아가 소매치기가 많잖아요. 지갑하고 그 핸드폰 있는 바지를 통째로 들고 가서 그 팬티만 입고 호텔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라이트닝 토크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서 오라일리 저 책 이렇게 해가지고 How to get your pants stolen이라고 해서 얼마나 재치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뭘 했냐면 그 인디고고라는 소셜 펀딩 거기에 뉴 팬츠 포 유로파이썬 2018년 행사에 입고 갈 바지를 달라고 1000유로짜리 소셜 펀딩을 올렸어요. 지금 현재 어제 봤을 때
44유로 레이징 됐습니다. 바지는 살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앤드류라고 독일 사람인데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였고요. 스폰서가 28개 있었어요. 보면 인텔,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hey, there's kiwi.com. 그리고 참가비는 굉장히 비싸요. 학생이 18만 원, 개인이 50만 원. 그리고 사업자 이게 뭐냐면 그냥 일반은 75만 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세금 계산서를 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EU 컨트리 안에 있는 컴퍼니가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사진 촬영 있으니 남아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저 올해 3월째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떨려요. 자,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인간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치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아이들이 소중할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전부 아이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이 보면은 발그레하게 얼굴에 미소가 많이 지어집니다. 심지어 내가 모르는 아이들이든 아는 아이들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제공이 되어야 될 것은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먹고 살려면 돈을 안 벌어도 노후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아이들이 커서 그 돈을 벌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 벌 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 나이 들면 신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더 이상 벌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제공을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교육이 희망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만 교육이 없다, 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른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교육은 다 빈약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여러분들의 희망이고 아이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에도 교육을 혜택을 많이 못 받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2016년 10월에 전남 진도하고 충북 영동에 갔다 왔는데, 충북 영동에 가서 아이들을 모집하니까 아이들이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저는 컴퓨터 관심 없어요. 그리고 혹은 프로그래밍 관심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충북 영동에서 그랬고요. 전남 진도에 가니까 어머니들 입김이 너무 셉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모두 똑같은 상황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 여가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자라온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오셨을 거고, 그런 도움들을 미래의 아이들한테 혜택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희망은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교육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제가 세이브 더 칠드런 있을 때도 배워왔던 겁니다. 모든 인류가 있다면 그 인류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되는 건 아이들이고, 가장 최고의 것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 빼고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아이가 질문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아이를 위해서 항상 웃어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이 강영문님, 강영문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장고걸스 운영진 중에 한 명인 이제 강영구라고 하고요. 지방에서 개발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전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발자 모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갈증을 많이 느끼는데요. 아마 지방에 계신 분들은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대전에 살았는데, 이제 제가 대전에 살 때는 좀 대전이 큰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지방이더라고요. 뭐 개발자 모임도 잘 없고 그런 뭐 커뮤니티도 잘 구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결국에 그런 걸 하려면 서울로 올라와야 되더라고요. 근데 대전에서 이제 KTX로는 이제 1시간이면 가는데, 이제 기차나 뭐 버스 타고 가면 이렇게 오래 걸리고, 뭐 걸어갈 리는 없지만 그래도 걸어가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티 모임에 참가하기가 많이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파이콘을 처음 참여했는데 그때 장고걸스 서울 운영진을 한 분 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대전에서 한번 장고걸스 대전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커뮤니티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같이 있던 외국인 한 분이 같이 해보자고 해가지고 남자 2명이서 장고걸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고걸스 대전은 남자 2명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남자 1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분도 이제 들어와서 한 지금은 9명의 운영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행사는 맨 처음에 이제 장고걸스 워크샵, 대전 워크샵을 진행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성 개발자분을 초청해가지고 간단한 미트업을 진행하고, 이제 해커톤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한 운영진들끼리 이제 예비로 해커톤을 한번 진행했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해커톤이고요. 근데 사실상 지방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요. 왜냐면은 개발자분들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참가자 자체를 구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운영진들 분도 사실 어렵게 구했지만 이제 후원 같은 거 받기도 쉽지 않고 장소 같은 것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이런 데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개발 업체들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으면 컨택을 많이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업체도 좀 적어가지고 아무래도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좀 운영진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참가자분을 모집하는데 이제 개발자랑 디자이너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뭐 대전 근교에 계시다거나 아니면 대전에 있다면은 한 번쯤 참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재밌는 시간 갖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관심 있으면은 저기 연락처 있는데 연락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이 커뮤니티 운영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들의 관심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이제 개발자가 완전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커뮤니티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거나 아니면은 커뮤니티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도 자기 지역에 어떤 커뮤니티가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에 많이 참여해 주신다면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들도 좀 더 좋은 커뮤니티가 구성돼서 개발 문화가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갖춰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파일인데 보면 박상우라고 하고요. 저는 다른 분들이랑 여기 분들이랑 다르게 메이커라는 이름이 명함에 박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장비 아두이노라는 장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펙에 비하면 정말 딸립니다. 메모리가 32KB 밖에 안 되고요. SRAM 데이터, 그러니까 변수 같은 걸 저장할 수 있는 게 2KB 밖에 안 되고요. 처리 속도 클럭이 16MHz 밖에 안 됩니다. 정말 제한된 메모리와 느린 속도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와서 보니까 뭐 다들 성능이 딸리는 그런 AWS에 돈을 더 박자 아니면 뭐 머신러닝에 그런 그래픽카드를 사자 그런 식으로 그냥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랑 정말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을 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변수 재활용 제가 개발할 때 많이 겪는 게 변수 재활용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TMP라는 걸 하나 만들고 임시 세션,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씁니다. 임시로 그걸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또 AB를 바꾸는데 변수를 또 쓰고 밑에 뭐 스트링을 저장하는데 한 번 더 씁니다. 3번으로 끝나냐? 절대 아닙니다. 5번, 6번, 10번 넘게 씁니다. 4에는 무조건 IJ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는 또 안 씁니다. 그 외에 걸 쓰면 메모리를 먹기 때문에 앞에 2KB 밖에 안 되는 거에 어떻게 메모리를 넣습니까? 그리고 알고리즘 선택할 때 보통 위에 이 세 줄을 많이 보실 겁니다. A, B를 바꿀 때 물컵이 3개가 필요하죠. 근데 물컵은 2개만 있어도 됩니다. XOR 알고리즘을 쓰면요. 물론 정말 느립니다. 근데 우리 메모리가 없어요. 저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XOR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고요. 실제 해보시면 됩니다. 3줄이지만 2줄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바퀴의 재발명, 어제 라이팅 톡에서 바퀴의 재발명을 왜 하냐?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필요합니다. 왜? 더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메모리가 부족하거든요. 트라이 액셉트, 프린트, 에러, 로그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걸 넣을 수가 없어요. 에러 처리, 에러가 납니다.
로그가 없어요. 로그를 뺐으니까요. 진짜 로그가 없어요. 그래서 에러가 나면 망합니다. 근데 에러 당시 상황이 어떠냐? 배터리 달려있고 뭐 달려있고 혼자 저 어디 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걸 컴퓨터에 물려서 그럼 프린트 하나 넣어서 보면 안 되냐? 지금 안 넣었는데 메모리가 부족하면 어떤 에러가 뜨냐면 File is too big 이라는 에러가 뜹니다. 파일이 크다는 에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래도 하는 이유는 재미있으니까, 그리고 공대생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졸업과제에서 졸업을 하려면 필요하니까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소스 코드에 32KB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32KB면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약 32만 줄이 나올 수 있어요. 한 줄에 10개면. 근데 그건 30만 많은 거 아니냐? 라이브러리 포함입니다. 우리가 쓰는 라이브러리들이 10만 줄이 넘는 게 되게 많아요. 하나 쓰면은 없어요, 남은 공간이. 그리고 SRAM 2KB, SD카드 2KB도 꽤 많죠. 근데 SRAM을 라이브러리에서도 잡아먹거든요. SD카드 쓰시잖아요. 그 SD카드 입출력하는 라이브러리 하나가 500바이트 정도를 먹습니다. 4분의 1이 날아가요. 심지어 그리고 LED를 킨다, 그러니까 프린트F 같은 거 하나 한다 그러면 하나가 3바이트씩 먹거든요. 우리 모니터 1080픽셀 하잖아요. 그러면 3020이에요. 넘었어요 이미. 그리고 저 EEPROM이라고 해서 DB,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 그런 공간인데 DB 대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게 1KB밖에 안 돼요. 데이터 DB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데이터 1000개밖에 안 들어가요. 숫자 1000개밖에 안 들어가요. 정말 작습니다. 16MHz.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콘 한국준비위원회 박조은이라고 하고요. 올해 처음으로 파이콘에서 아이돌봄을 시도해봤는데 그 아이돌봄을 시도해봤던 후기를 얘기해보려고 해요. 저는 2014년 한국에서 열리는 첫 번째 파이콘에 왔어요. 그때 저희 남편은 집에서 아이들을 독방 육아 중이었어요. 네. 주부에게 가장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이잖아요. 네. 그래서 남이 해준 밥을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몇 분 중에 이렇게 돈가스 얻어먹고 여기 시작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밥 한 끼가 너무 좋아서 돈가스도 없이 그 준비위원회에 자진 노예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도 16년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이제 남편의 독방 육아와 이제 저희 부모님의 황혼 육아 덕분에 파이콘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파이콘에 참여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제 배우자가 없는 주말에 이렇게 독박 육아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은 독박 육아를 하게 될 사람에게 미안해서 참여를 망설이게 되는데, 저희 파이콘 준비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우리도 해외 파이콘처럼 뭐 영코더나 아이돌봄 같은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해마다 얘기를 해왔어요. 네, 여기 지금 올해 파이콘 US 페이지인데 여기 차일드 케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일드 케어 페이지를 보면서 계속 하고 싶다 했는데 못했었어요. 그래서 차일드 케어를 하면은 아이를 맡기고 이제 배우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간접적으로 보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공감대하고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파이콘 한국은 매년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2014년에는 하루 동안 한국에서 파이콘을 처음으로 열었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이틀간 진행했고 열린 공간이랑 재정 지원을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3일간 파이콘을 열었고 개인 후원하고 튜토리얼하고 스프린트를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하루가 더 늘어서 4일간 파이콘을 진행하고 있고 영코더하고 아이돌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이렇게 매년 하루씩 늘어나는데 이렇게 하루씩 늘어나게 되면은 매년 파이콘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해외 파이콘처럼 아이돌봄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은 파이콘 티켓 구매자, 어제하고 오늘 티켓 구매자를 대상으로 했고 미취학 유아동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10,000원씩의 참가비를 받았어요. 그리고 간식은 유기농 간식을 준비해서 제공을 했고요. 아침하고 오후, 오전 오후를 준비해서 그 아이들에게 먹였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돌본방 개요 같은 경우에 방을 3개를 저쪽에 2층에 준비를 하고, 이제 그 방에 그 영화가 쉴 수 있는 방, 유아가 쉴 수 있는 방, 그리고 하나는 배우자가 같이 와서 아이와 쉴 수 있는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06호가 영화 돌봄방이었고, 205호가 그 유아 돌봄방, 그 다음에 204호가 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와서 쉴 수 있는 유아 휴게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3개의 방에 이렇게 놀잇감하고 매트하고 빈백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는 유아 휴게실에도 이렇게 똑같이 꾸몄어요. 네, 이게 그 저희가 꾸며놓은 사진이고, 이게 실제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사진인데, 저기 보시면 그 백원아님 아이분도 계시고, 저희 의장님이신 민우님 아이분도 오늘 아이돌봄에 있다가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도 설치해서 녹화했어요. 네, 백원아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도서와 육아용품을 준비했고, 이거는 스마트 스터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1일차에는 19명의 아이들이 돌봄을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2일차에는 17명의 아이들이 돌봄을 이용했어요. 저희는 원래 30명을 기준으로 이 행사를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이 아이돌봄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은 아이돌봄에 가고,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은 영코더에 가서 이제 이런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호자는 파이콘 세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영코더와 아이돌봄을 시작했는데,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올해 갈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아이돌봄에 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영코더에서 그 코딩을 배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맡기고 이렇게 파이콘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요, 그거 아니요. 수민 여기 두 번째. 네. 제일 위로.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면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천원경매 이야기를 발표할 변수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2년 전에 파이콘에서 그 이사 후보지의 대중교통망을 시각화해서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프로젝트는 망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도 했고, 또 출퇴근 시간을 조금 더 줄여보고자 이번에 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이사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죠. 그래서 필요 없는 물건이 있다면 뭐 중고장터에 팔거나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버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었는데, 그때는 이베이에서 물건을 많이 내다 팔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베이 대신 회사 인트라넷 장터 게시판에서 주로 물건을 팝니다. 주로 전자제품, 뭐 외화, 현찰, 공연 티켓, 제주도산 감귤 이런 걸 파시는데, 가끔씩 집이나 차를 거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니 신뢰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이게 그냥 단순 게시판이다 보니까 은근히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 책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올린 해결책은 경매를 하자. 물론 공짜로 줄 수 있는 물건들도 많은데, 그래도 제일 진지하게 그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진지한 사람은 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사실 가끔씩 회사 장터 게시판에 경매로 물건을 팔긴 했었어요. 뭐 구글 폼에서 입찰을 하면 자동으로 최종 낙찰가가 얼마인지 계산해주는 뭐 그런 것도 만들었었는데, 사람들이 유효하지 않은 입찰을 했을 때 피드백을 주기도 어렵고, 또 경매가 끝난 후에 낙찰자한테 안내하는 일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라서 뭔가 저희 동료가 즐겨 하는 말인데, 똑같은 일을 3번 이상 하면 자동화를 할 때가 온 거다. 그래서 제가 수작업으로 하던 일을 자동으로 해주는 경매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베이에서 물건을 팔 때 시작 가격을 높게 하면은 등록 수수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는 항상 99센트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의 경험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 가격은 무조건 1,000원으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만드는 거 이렇게 멋진 기술을 사용해서 작업하면 좋잖아요. 백엔드는 람다와 API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만들고 또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를 사용해서 만들고 이러면 좋은데 저의 본업이 웹 개발자가 아니기도 하고 또 새로운 걸 배우면서 만들려면 하루 안에 하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개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장 이 중요한 상품 설명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경매 진행 상황도 함께 보여주는데, 근데 그 상품 설명을 위한 이미지 업로더와 에디터는 제가 직접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품 설명을 구글 닥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본문만 따로 추출해서 천원 경매 서비스에 그대로 보여주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입찰 시스템인데, 이것도 이베이의 시스템을 그대로 차용하기로 했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입찰가와 최종 낙찰가가 항상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니퍼가 10,000원에 입찰했고 케빈이 20,000원에 입찰한 상태에서 경매가 끝나면 최종 낙찰가는 20,000원이 아니라 2등 입찰가인 10,000원에 최소 증가폭인 50원을 더한 10,050원이 됩니다. 이 가격 증가폭은 한국 주식거래소의 규칙을 그대로 차용했고요. 그래서 경매에 입찰을 하면 입찰자의 이메일로 입찰 확인 코드가 발송되고 그걸 클릭해야지만 최종적으로 입찰이 확인돼요. 장난 입찰을 금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경매를 시작해서 안 쓰는 물건들을 처분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상품 등록 인터페이스를 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명령창에서 상품을 등록했어야 됐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첫 번째 판매자 고객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판매자 인터페이스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 시간이 허락한다면 사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볼 생각입니다. 결제 모듈 같은 걸 붙이면 약간의 매출을 올릴 기회도 잡아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내 중고장터 정도의 포지션이고 이런 애들이랑 경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들한테 열심히 영업을 해서 다른 회사 사람들도 사내에서 중고 거래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주소는 여기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저는 그 코드를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노트북 잃어버리신 분 있나요? 노트북 잃어버리신 분 있으면 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현님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신경 많이 쓴 거예요. 그냥 올라왔고요. 제가 발표할 것도 아닌데 일단 파이썬으로 패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저기 있는 친구랑 같이 만들었어요. 파이썬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FB챗이라는 모듈이 있어요. 이게 파이썬 그 페이스북 메신저 API 사용하면 웹후킹도 해야 되고 REST API 받아야 되고 막 할 거 많잖아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걸 누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신저의 거의 모든 기능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메시지 보내는 거 받긴 당연히 되고, 좋아요 보내기도 되고, 이모티콘도 되고, 사진 주고받기도 되고, 이상한 말 하면 블락하는 것도 돼요. 자동 블락기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최고예요. 이 FB챗의 장점도 있는데요. 이 장점이 XMPP나 API 키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 페이스북 이메일이랑 비밀번호 치면 다 돼요. 발표가 힘들어요. 도큐멘트도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고 안심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진짜 근데 이게 모듈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랑 같이 만들 걸 생각해냈어요. 저희 학교가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인데 이게 다 개발자다 보니까 기숙사까지 전부 다 자동화 시키자라는 발상이 생겨갖고 형들이 이미 다 기숙사 관리 페이지 만들어놨어요. 외출, 외박, 급식 확인 다 되는데 이게 웹페이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들어가기도 귀찮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맨날 이제 신청인원 놓쳐갖고 집에 못 가고 학교에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싫잖아요. 주말까지 학교 있잖아요. 주말까지 다 귀찮아요. 그래서 저희 있는 친구랑 같이 만들었어요.
당연히 급식 확인이 제일 메인이었으니까 급식 확인이 되고, 뭐 날씨, 저희가 아침 운동하는데 아침 운동 안 하는 날이 있거든요. 좀 날씨 안 좋은 날, 제발 그날을 기도하면서 날씨 확인 아침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나가고 싶으면 외출 확인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그래서 귀가 신청하고. 근데 가끔가다 좀 인성이 좀 의심되는 친구들이 욕을 하는데 메신저에다가 듣기가 좀 불편해서 자동으로 블랙리스트 해갖고 그 친구들은 대화 못하게도 만들었어요. 코드는 언제나 누가 만들어도 항상 더러운데 뭐 대충 이렇게 생겨먹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랑할 거는 아니죠. 아 근데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서버가 없어요. 서버가. 그래갖고 개인 컴퓨터 돌리다가 여러 컴퓨터 돌리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너 좀 이상한 걸 하면서 블락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계정을 복구하려고, 오늘 데모하려고 계정을 복구하려고 했어요. 근데 계정 복구하려고 갔더니 생일을 입력하래요. 까먹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 걸로 했죠. 보면 이게 저 친구가 물어본 건데 계약이 8월 21일인데 급식 알려줄 수 있어 하면 이제 급식자가 알려주고, 뭐 날씨도 알려주고, 뭐 저기 뭐야, 외출 이제 귀가 이런 신청도 되고, 페이스북은 끝까지 잠금 안 풀어주더라고요. 뭐 일찍 끝났어요. 짐 치는 거 듣기 싫어갖고. 대마고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 짝짱, 저희 동아리 신합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페이스북 그룹도 있습니다.